집주로 이렇게 읽으니까 그냥 이기동 선생님 시경 강설만 했던 것보다 확실히 다르죠. 확실하게 읽는 게 다르죠. 확실하게 아주 좀 깊이가 그렇게만 하면 설렁설렁 지나가죠. 그냥 깊이가 있어요. 주자께서 보시는 게 그 대단한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치하고라도 일단 주자가 어떻게 얘기하시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얘기 해도 되는데 깊이가 있어요. 그걸 안 읽어보고 뭐 자꾸 뭐라고 그러면 그건 안 돼.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대단하게 낭패가 됩니다. 오늘보다 더 심할 겁니다. 예를 들면 선조 임금이 직접 내려오셔. 뭐 이런 복망 극급선차 이승 온환상래 이부 성주지성 이배 국가직은 이위 사림지망 천만 행심이니이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복망 극급 선차 급급 서둘러서 그런 얘기죠. 급급히 서둘러서 선차 이에 앞서서 여기서 사차라는 것은 바로 임금이 고금에 없는 예로 선생님을 반드시 오게끔 하는 그런 예가 오기 전에 그런 얘기입니다. 윤 선생님 말씀대로 무슨 율곡이 뻥치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엄청난 이게 임박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급급 선차.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있다는 뉘앙스를 지금 주는 거예요. 이것에 앞서서 승, 운한, 따뜻한, 운한이라는 따뜻한 수레를 타시고 수레까지 보내온 거 아니에요? 상래. 상경하셔서 이부 성주지성 주상의 그 정성에 부응하시고 입에 국가지어 그 주상을 잘 가르치셔서 국가의 뿌리를 잘 배양하시고 이위 사림지망 사림들의 희망을 이루어 주시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이 경부 잡박지습 사이우심 저는 가볍고 들뜨며 박잡 잡박이라고 읽었나요? 박잡시 이 박자가 이게 얼룩말 박자예요. 그러니까 순일하지 못하고 아주 잡박한 그런 습관들이 사이우심 벼슬 하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겸사죠, 겸사. 약자부리 이와 같이 계속 그치지 않으면 공무이위인 사람 꼴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중야이사 한율 편체 한밤중에 생각하다가 추워서 율 떨면서 편체 추워서 떠는 한율이 편체 온몸에 퍼집니다.
당득 친근광의 친구 고병 서기유성. 당은 여기서 이제 혹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당내지물 이런 얘기가 있었죠. 갑자기 당. 이때 당은 갑자기 당. 이때 당은 혹당. 당이라는 글자가 자주 쓰여요. 당득 친근광의 혹 친근 친히 가까이서 광의 빛나는 위엄 빛나는 위의 이거 누구예요? 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광의 가까이서 선생님의 그 빛나는 모습을 얻을 수 있다면 얻어서 친구 고질 저의 고질병에 침을 놓고 뜸을 들인다면 구는 뜸구자고 침은 침자 서기유성 반성이 있을 듯도 합니다. 도로 수막하니 도로가 길이 멀고 멀으니 향풍작용이다. 향풍이라는 게 이제 바람을 향해서 라는 말은 그 앙모하는 뜻이다라고 지금 여기 나오죠. 앙모하여 스스로 경계를 삼을 뿐입니다. 그 사람의 인품과 학문을 앙모하는 것을 말한다. 향풍. 길이 멀고 멀으니 멀리서나마 선생님을 앙모하여 스스로 경계를 삼을 뿐입니다. 네 번째 편지입니다. 세 번째 편지죠. 그렇죠. 네 번째 편지가 다음. 무진사직소가 지금 그래서 요 세 번째 편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지금 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1567년에 서울로 올라갔다 명종이 돌아가시면서 난리버거지가 난 거예요. 그냥 명종이 돌아가시고 막 그러면서 정말 퇴계가 죽겠으니까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또 말이 많고 그래서 68년에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올라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직서를 이미 보낸 거예요. 이건 퇴계 편지잖아요. 사직서. 퇴계가 이 편지가 아니죠. 이거는 소장이니까 임금에게 정식으로 올리는 소장이라고. 퇴계의 글이죠. 당연히. 무진사직소. 그래서 이 무진사직소 말고 이거 해서 안 들어줘요. 선조가. 그래서 또 사직서를 또 올려요. 사직서가 2개, 요때 올린 게 2개예요. 1568년에 올린 게 2개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올린 게 뭐냐? 무진 육조서예요. 무진 육조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퇴계가 결국 올라갑니다. 서울에 올라가요. 선조한테. 이 선조가 그 얼마나 그때도 어릴 때도 고집이 센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연을 거기서 선조를 향해서 경연을 몇 번 해요. 몇 번 하다가 퇴계가 서울에서 병이 나가지고 또 못해.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냐? 성악십도가 그 경연 대신으로 올린 거예요. 선조한테. 그게 성악십도가 완성이 된 게 1569년. 그러고서 이제 사직을 허락받고
고향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 지금 퇴계 귀향길 지금 그 길 따라서 재현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저 여기 메시지 왔어요. 맞죠?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1569년에 이제 서울에 가서 성악식도 올리고 사직 받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내려. 그러니까 사직 그때는 완전 종신 했네. 사직을 다 받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받았어.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 부르지 않겠다. 이미 그때 이제 1569년이죠. 그러니까 이때 율곡이 이렇게 얘기하고 해가지고 다시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이 말을 아까 우리 윤 선생님이 율곡이 뻥치는 거라고 그러는데 뻥친 게 아니에요. 뻥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율곡이 보니까 이거는 안 올라오고는 안 돼. 그러니까 선조가 이게 고집이 어린데도 굉장히 세고 한번 그러니까 퇴계에 대해서 선조가 엄청 꽂힌 게 있었어요. 그거를 율곡이 간파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이 있었죠. 있었죠. 그러니까 퇴계가 오래 살아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뭐 한 10여 년 이렇게 지도를 했다면 훨씬 나아졌을 거예요. 근데 성악식도만 띡 내려왔는데 성악식도 그거 뭐 이해를 하겠어요? 선조가? 어렵잖아. 어렵죠. 퇴계 철학의 정수가 다 모여 있는 곳인데 성악식도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죠? 태극도, 제일 어려운 거. 태극도. 태극도. 제일 어려운 두 번째가 서명도, 서명도. 세 번째가 소학도, 소학도. 네 번째가 대학. 대학도, 다섯 번째가 뭐예요? 다섯 번째가 뭐예요? 그 저기 누구야 호남에 김인호인가? 네, 거기도 뭐 성악식도 같은 거 있더라고요. 김인우도요? 김인호. 있을 수 있죠. 그 이때 성악에 대해서 응. 유행을 많이 했다. 다섯 번째가 뭐지? 그 서원에 대한 얘기인데 서원 무슨 서원이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섯 번째가 심통성정도, 심통성정도. 일곱 번째가 인설도, 인설도. 여덟 번째가 심학도, 심학도. 아홉 번째가 경제잠도, 경제잠도. 열 번째가 수쿵야매잠도, 풍야매잠도. 다섯 번째가 뭐죠? 중국에 있는 거예요. 병목동 서원 그런 거. 백록동규도. 백록동. 백록동규도. 맞아. 그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거 하나하나. 17세에 이해하기 힘들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두고두고 공부하시라는 거지. 두고두고 하나하나. 태극도 하나만 갖고서도 평생을 공부해도 안 되는데. 뭐. 일단 태국도에서 딱 막히겠고 제일 어려운 태국도에서. 근데 요번에 이제 지금 논문 저기 하다가 봤는데 퇴계가 21살 때인가 태극도를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태극도를 진짜 오래 연구를 했어요. 진짜 오래 연구하다가 53세 때 누구를 만나냐면 정정이를 만나요. 서울에서. 근데 정정이가 천명도라고 해서 이상한 거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보더니 뭐 이거 이상하네. 찾아가서 서로 협의를 해서 나중에 완성한 게 천명신도예요. 천명도. 그러니까 이 태극도하고 천명도는 어떤 관계냐? 표리의 관계. 태극도가 앞이면 천명도가 뒤야. 채용의 관계. 그러니까 태극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퇴계가 연구를 안 했으면 천명신도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1553년이 어떤 해냐? 이광호 선생 말에 의하면
1552년에 퇴계가 득도를 했다는 거예요. 득도. 그 득도 시가 있어요. 시. 득도를 하고서 천명신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명신도, 그 태극도하고 천명도가 그 아주 태극도하고 천명도를 이렇게 풀어놓은 게 성악시도예요. 사실은. 자, 무진 사직소. 여기 뭐 검깨가 나오네. 무슨 꾀? 건. 건꾀. 네. 제가 드린 거 있죠? 예. 이게 다는 아니고 중간에 좀 잘랐어요. 요 지금 율곡이 보낸 그 막 퇴계가 지금 올라와야 된다 뭐 이런 그거와 관련된 얘기들만 지금 사직소에서 여기 잘랐어요. 아, 뽑은 거예요? 이게 다는 안 씹고 아니고 이거와 내용이 관련된 부분들 이게 엄청 길구나. 길죠. 사직소. 다 하려면 이게 너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직과 관련된 얘기들 번역도 나왔는데 그러면 그 번역에 있는 것만 번역에 있는 것만 원문에 내가 잘랐어요. 이황 신 건연 입도 조변 만급 반호 누삭지어 천질 거급 세장난구 하물며 그러니 하물며 신 저는 건연 입도 작년에 서울에 들어왔어요. 여기 작년이 67년이죠. 여기 지금 이 무진 사직도가 1568년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이니까 67년. 그때 명종 승하시기 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조변 만극 변란을 맞이했다는 거죠. 만극한 변란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 만극한 변란이라는 게 명종의 승하죠. 그래서 반호 이 반자가 막 기어오를 반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막 통곡하는 거예요. 임금이 돌아가셨으니까 통곡하는 거 하잖아요. 호도 막 소리쳐 외치는 거예요. 반호 누삭지어 그 아픈 몸에 같이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여러 개월 동안 한 나머지 천질 거극 천질은 그 자기 퇴계의 자기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병을 낮춰서 이제 천질이라는 거예요. 퇴계의 자기 병이 거극 갑자기 아주 크게 달해요. 세장난구 형세가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거의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살아남지 못할 지경에 지금 이르게. 그래서 예판제수 예조판서에 제수했다고 우리가 앞에서 읽었죠. 그 예조판서에 제수한 것을 불능공직 그 직분을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어 사면지 사면의 날짜에 이 사면의 날짜라는 건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발령 대기 상태예요. 지금 발령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중내산해하고 있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령을 대기하는 거죠. 발령을 하지 못하고 발령 대기 상태. 이게 사면이에요.
발령 대기 상태가 내린 날짜에 걸 치사 규정. 임금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치사라는 건 벼슬을 물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몽 윤가. 허락은 미몽, 여기서 몽자는 입을 몽자죠. 받지 못했습니다. 윤가는 받지 못했는데 그때 이미 청가를 했다는 거예요. 신지망의 이위. 저의 그 망년된 생각으로는 이위. 다음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장년 병태. 제입이 우병불직. 오랫동안 병태. 병으로 고향에 물러나가 있었죠. 1548년부터 단양군수 그만두고 내려가서 자꾸만 사직 쏘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명종이 또 허가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이 뒤에 나오지만 한 15, 16년을 계속 외직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장년 병태. 오랫동안 병으로 물러나 있었고, 그러다가 명종이 자꾸만 부르니까 재입 서울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명종이 돌아가시면서 또 다시 병이 도졌어. 우병불직. 또 병이 일어나서 직책을 수행을 못해. 무상여차라. 이와 같이 무상. 형편없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기여 비궁지지. 비궁에 밑줄 치시고요. 요 비궁이라는 말 때문에 제가 요 비궁이 어디서 나온 거냐? 주역 건괴. 유기효사에 나오는 말이에요. 비궁. 비궁지지. 그러니까 비궁이라는 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비궁지지. 자기 몸을 돌볼 그런 처지가 아닌 데서 의기부전, 의리를 다 할 수 없게 되면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처지에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처지라는 게 뭐예요? 몸살이지 않고 그냥 죽으면 죽는 거로 막 지금 임금이 돌아가시는 상황이니까 비궁지지에서 의기부전, 전자는 이게 성실할 성자와 같은 뜻입니다. 전자하고 성자하고 이게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돌보는, 자기 한 몸을 돌보지 않고, 이게 비궁이에요. 비궁지지라는 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충성을 바쳐야 할 그런 신화된 처지에서 의기부전, 의리가 이미 성실하지를 못하다는 게 의리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궁지지라는 건 이제 몸을 돌보지 않아야 될 그런 신화된 처지에서, 그런 뜻이에요. 신화된 처지에서 의리를 완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그런 경우에는
퇴신일의. 오로지 독은 여기서 오로지 퇴신. 몸을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퇴신하는 거. 한 가지 의리가 있다는 것이 작연신명.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금 아무 일도 못하면서 서울에서 계속 누워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누워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화된 일로서 사람들 지금 명종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례일에 같이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빈들빈들 집에서 누워있으면서 아파가지고 의리를 다하지 못하는 이거는 빨리 고향으로 가는 거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요 비궁, 비궁이라는 말이 어디냐? 여기 지금 여기서 찾았는데 비궁이라는 말이 여기 있었구나. 어? 아닌가? 책에는 없네. 비궁 한번 봅시다. 비궁이 건괴에서 있어요. 건괴는 가나 감상. 감이 수예요. 간이 산이고 그래서 수산건이에요. 수산건. 수산건. 그러니까 위에가 수고. 밑에가 산이에요. 이 산 자체가 벌써 뭘 막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수는 이게 특히 위계에 있을 때 이게 이전 투구하는 게예요. 물이 있으면 감이어서 구덩이에요, 구덩이. 그래서 여기는 상층부는 이전 투구하고 앉았고 밑에는 또 꽉 막혀 있고. 그러니까 이 쩔뚝거릴 건이에요. 쩔뚝거릴 건. 쩔뚝거린다. 그런데 효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괴사 보면 거는 네 서남이라 서남 쪽으로 가는 게 이롭다. 여기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39번째 건께네요. 그러니까. 예. 수산건. 네 서남, 서남 쪽으로 가는 게 이로워. 왜냐하면 서남은 주역 저기에서 평평한 쪽입니다. 분리 동북, 동북은 이게 산이 있고 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동북이 양의 방향이고 서남이 음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건괴는 힘들기 때문에 편한 쪽으로 가야 돼요. 가라는 얘기예요. 미견 대인, 대인을 만나면 이롭고 정길, 정숙해야 길하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업을 한다든지 뭐 선심을 쓴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 건괴의 대상전에서는 왈 산상유수건이니 산이 산 위에 물이 있는 게 건이. 군자는 이것을 보고 이게 중요한 얘기죠. 반신수덕이라. 자기 몸을 돌이켜 덕을 닦는다. 예? 어려움이 이게 첩첩이 어려움이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덕해. 덕을 닦아야 된다. 효로 보면 이 초육은 어떨까요? 왕건 레에라. 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데서 맨 처음 시작하는 거죠. 어려움을 막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초육. 근데 초육이 뭐예요? 음이잖아요. 음은 저는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지 못해요. 가만히 앉아서 무슨 계산이나 이런 거 작전 이런 건 잘 짜는데
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제일 좋은 건 양이에요, 양. 그래서 초육은 어때요? 왕건. 가면 쩔뚝거린다. 가면 힘든 거예요. 가지 말고 내에 가만히 있어야 명예롭다. 유기는 네, 요 유기가 어때요? 중이죠. 중이고 정이에요. 음이 음자리에 음이 왔어요. 중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유기는 누구하고 지금 응하고 있어요? 구호하고 응하고 있어요. 구호가 이 어려움 속에 누구예요? 임금이에요. 임금. 저 임금을 도와서 충실을 할 사람이 누구예요? 유기야.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잖아. 왕신 건건. 왕이 누구예요? 구호. 신이 누구예요? 유기야. 왕과 신하가 하나가 돼서 이 건건 어려움 속에서 지금 왕은 어디 빠져 있어? 물에 빠져 있고. 이 유기는 누구한테 눌리고 있어요? 구삼한테 눌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건건해야 된다. 쩔뚝쩔뚝 거린다 이거야. 그 다음에 비궁지고. 무슨 말일까요? 몸을 돌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사사로운 이익을 챙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는 뭐예요? 고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다.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그런 뜻이에요. 비궁지고. 자기 사사로운 몸을 돌봐서는 안 돼. 국가를 위해서 저 임금과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비궁지고. 여기도 지금 저기 퇴계도 기업 비궁지지 이런 얘기잖아. 자기 몸을 돌봐서는 안 되는 처지에서 이런 얘기야. 의기불전 의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성실하게 할 수가 없어. 이럴 경우에는 그냥 복록만 받고 서울에 누워 있느니 빨리 사직을 하고 내려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구삼은 이게 뭐예요? 이 지금 밑에 두 음을 누르는 자잖아요, 이게. 네? 구삼이. 그런데 구삼이 지금 누르잖아요. 그래서 이 구삼이 양이라고 해가지고 자꾸만 껍짝부쩍 뭐 나서면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해가 돼요? 구호하고 한테 해가 돼요. 왕건, 레반. 자꾸만 가려고 하지 말고 구삼이 요 유기를 잘 풀어줘야 된다 이거야. 레반이라는 거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육사. 레반이 그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라는 거는 이제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나가지 않고 잘 반성한다. 지금까지 뭐였어요? 유기와 초육을 눌렀잖아요. 초육을 눌렀는데 누르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잘 반성하라는 거야. 레반. 육사는 왕건 내연. 육사도 뭔가 자기가 나서려고 하면 안 돼. 자기는 음이기 때문에 나서면 안 돼요. 내연이라는 건 요 구호하고 잘 연결시켜야 돼. 연결시켜서 요 육사는 특히 요 바로 아래에 있는 구삼하고 같이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구삼하고 친해. 그래서 구삼이 지금 구호하고 지금 그 뜻이 합치가 안 되거든요. 요걸 잘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레연 한다는. 그다음에 구호는 어때요? 여기 중이고 또 정이잖아요. 그죠? 대건. 이 구호는 지금 임금이에요. 이 어려운 상황을 다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대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대건.
저렇게 어려운데 국내 친구들이 온다. 친구가 제일 친구는 누구야? 육이. 그 다음에 육사가 친구가 되고, 육사가 또 93이 원래 친구가 아니었는데 93을 회유시켜서 다시 친구. 이 친구들이 온다 이거야. 상륙. 상륙은 왕건. 상륙은 뭔가 하려고 하면은 쩔뚝거려.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잘 유호를 구호를 보좌를 해주면 속 위대해진. 그러면 길해진다.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렇다. 이 건계가 대충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런 걸 하냐면 우리가 주역을 지금 한 3년에 걸쳐서 이 주역 전의를 다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읽으면서 그 각 괴마다 그 의미를 그 정희천 선생의 역전을 자세하게 읽으면서 그걸 했는데도 다 잊어버려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시 리바이벌을 자꾸만 시켜야 돼요. 그래서 주역 64개가 전체가 내 속에서 어떤 걸 이렇게 만져도 툭툭 살아있게, 툭툭 살아있게는 잘 안 되죠. 근데 또 책을 보면 다시 이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부지런하게 봐줘야 돼요. 어떤 주역의 왕도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부지런하게 이렇게 봐주면서 그때 봤던 느낌들을 다시 살리고 이러다 보면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역궤를 이렇게 보면 딱딱 그 느낌들이 이제 삽니다. 그럼 이제 주역 도사가 되는 거죠. 식용할 때나 여기 뭘 할 때나 이 주역궤가 나오면 제가 시간 들여서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거 주역 다시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궁지지, 비궁지고, 건괴 유기효사에서는 비궁지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가 자기 몸을 돌봐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구호 임금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 지금 그 의미로 비궁지지라고 퇴계도 좀 썼어요. 시로 그러므로 산능제전 불능유대. 그래서 산능이라는 것은 이제 임금의 장례를 얘기하는 거죠. 임금의 장례가 바로 목전에 있는데도 불능유대. 거기서 머물러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승, 채직, 무관지극, 이 소리, 경귀. 그 승은 이제 타다 그런 얘기죠. 채직. 채직은 아까 얘기했던 그 사면, 발령 대기 상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조 판서를 그 제수를 이제 대기한 거죠. 대기 발령을 시킨 거죠. 그거를 이제 채직이라고 해요. 그걸 틈타서 채직, 다시 말해서 채직에는 이제 직책이 없잖아요. 예조 판서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무관 그 직책이 없는 그 틈을 타서, 승은 타서 그러네. 소리 아주 경솔하게 경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에 이어 신지 매지 매식 역극지 미진어 신자지 상군의 비록 신하의 저의 그 매식 그 어두운 식견으로도 극지 잘 알고 있습니다. 미진어 신자지 상분 신하와 신하의 항상된 분수에 있어서 미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례식 남겨놓고 자기 몸만 확 빠져나와서 그 뭐 참
본인도 참 너무 참담한 일이죠. 예, 요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예. 여기 지금 문장이 그 다음에 길어져 가지고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희부터